자, 안녕하십니까. 박수 받으면 선물 드려야 되는데. 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 출제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수요.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우선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선 수요량의 변화는 이 가격이 변하는 거죠. 자, 이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고, 이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불변. 자,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합니다. 자, 이 가격만 변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단지 가격만 변한다. 그럼 예를 들면 아파트 시장 하면은 아파트 가격, 주택 시장 하면은 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가격이 변하죠. 자, 이 가격이 변했을 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우리가 이 상이란 용어가 상당히 중요하죠. 상.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할 때를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이란 용어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가격이 변하면 이 상이란 용어가 꼭 나오고요. 이 상이 나오면은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도,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이 상이란 용어를 꼭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죠.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우리가 P0일 때 수요량은 Q0에서 A점에서 소비하고 있어요. 자, 아파트의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은 소비자들은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Q1으로 수의 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드는데, 이때 우리가 OP1 가격일 때는 OQ1만큼 수요량이 됩니다. 그럼 이 점을 B점이라 하면은 이 A점이 동일한 수요 곡선을 따라서 B점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선상에서 이동할 때를 수요량의 변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합니다. 그래서 가격 이외에 요인들이 변한다.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한다 얘기죠. 자,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자, 시험 문제에 그림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요의 변화는 그림으로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림의 형태를 한번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우선 가격과 수요량이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합니다. 자, 우선은 가격은 변화가 없죠. P0.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현재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Q0입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
말로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동일한 가격, P0라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한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소득이 증감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뭐죠?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고 해요. 그래서 말로서 출제하죠.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고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또 수요 곡선 자체가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우리는 수요의 뭐라고 하죠? 감소라고 해요. 수요의 증가, 감소의 개념을 우선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 그림으로 출제할 수도 있고 이 표를 이용한 박스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의 증가 요인, 수요의 감소 요인 모두 몇 개인가? 그런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험 문제 우리가 출제를 할 때 지문 속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수요의 변화 요인. 예? 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서 우선 대표적인 게 뭐죠? 소득입니다. 소득. 이 소비자의 소득은 공급과는 관계없습니다. 이 수요와 관련 있죠.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인데, 자, 소득이 증가한다.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증가도 할 수 있지만 또 수요량이 또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정상재 또는 우등재라고 해요. 정상재, 우등재, 예? 또는 상급재라는 말 쓰고 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을 우등재에 대해서 열등재, 상급재에 대해서 하급재화다. 이런 말 사용해요.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고기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지만은 돼지고기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럼 소고기가 정상재라면은 소고기에 대해서 돼지고기는 열등재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소득이 우선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인구와 또 소비자에 있어서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중요한데, 자,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자, 인구가 증가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이 선호가 증가하면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도 뭔다? 증가를 해요. 인구가 증가하거나 선호가 증가하면 수요도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자, 우선은 이 세 가지 전형적인 요인입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우리가 예상 또는 기대가 있죠. 자, 가까운 미래에 조만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 기대가 되면은 현재 아파트 가격은 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수요에 영향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거죠. 이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입니다. 자, 그럼 예상만 주는 게 아니죠. 또 우리 매수자의 수가 또 증가해도 소비자들의 또 뭐가 증가하죠? 수요가 또 증가하죠. 자, 그리고 주택 담보대출 금리죠. 자, 최근에 얼마까지 올랐죠? 우리 최근에 뉴스 보니까 5%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전
오르기 전에 비해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이자를 더 많이 부담을 하죠. 자, 이자를 더 많이 부담을 하니까 구매력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이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은 하락을 해서 주택을 사고자 하는 수요도 뭔다? 감소하죠. 최근에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시면은 세금, 세금으로 내면 좋은데 말을 좀 바꾸죠, 우리가. 거래세와 보유세로 나누죠. 자, 거래세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죠? 자, 거래세. 거래세 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이 세금을 중과세를 한다. 거래세를 인상한다든지 보유세를 인상한다. 중과세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뭐가 높아진다? 세금 부담이 높아져요.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전보다 낮아지죠. 이전보다 낮아지면서 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도 줄어드는 형상이죠.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두 개가 또 지문에 또 자주 우리가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요것 외에도 또 주택에 있어서의 거래 규제가 있죠. 거래 규제의 대표적인 게 요즘 뉴스에 많이 여러분 들어보는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또 투기 지역인데, 이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면 규제를 강화하는 것, 투기 과열 지구나 투기 지역을 해제를 하면은 규제를 뭐죠? 완화하는 것. 규제를 강화하면요, 황금성이 어려워요.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황금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뭔다? 증가합니다.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요에서. 자, 우선 거래 규제가 있고 또 대체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냐, 두 상품을 이용함으로써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 보완제. 이 대체제,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데, 우리 출제 유형은 우린 대체제를 좋아한다. 보완제 싫어한다는 거. 출제원들이 좋아하는 건 대체제를 시험해내요. 보완제 낸 적이 없어. 다 대체제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두 개 헷갈리면 뭐만 공부하면 돼? 대체제. 대체제 사례를 많이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수요의 변화 요인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페이지에 4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지문 보시면은 수요 곡선의 이동. 여러분, 수요 곡선의 이동, 상이 없네요. 수요 곡선의 이동을 했는데 상이 없잖아요. 수요 곡선의 이동 볼까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든 왼쪽으로 이동하든 수요량이 증가, 이건 수요량이 감소하잖아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수요량이 변해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거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이 아닙니다. 맨 끝에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 수요량이 되려면 뭐가 떠야 돼? 상이 떠야 돼. 구분 확실히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4번 지문 해결됐고, 자, 5번 지문 갑니다.
부동산 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수요의 증가입니다. 자, 거래세가 인상되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져서 구매력은 약화되죠.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져서 수요는 증가하고, 자,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의 동그라미, 기대는 예상이죠. 자, 이런 부동산 가격이 상승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싸니까 현재 시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의 증가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죠. 자, 6번으로 갑니다. 아파트 시장, 아파트의 동그라미. 우선 아파트 동그라미 치고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수요의 감소 요인인데, 수요자의 실질소득, 우리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있는데 이 실질소득입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 선호도도 감소하면 수요도 감소. 아파트 가격 상승, 요거죠. 그림 볼까요? 아파트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 수요법칙에 따라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때 이 A점이 이 B점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해요. 여러분,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요,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이 변합니다. 요거 함정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 감소가 아닙니다. 자, 대체주택 가격의 상승, 요거죠. 자, 대체주택 가격인데, 대체주택의 가격이 오르면은 아파트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아파트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하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는 뭔다?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6번의 포인트는요, 그 대체주택 가격 상승, 아파트 가격 상승, 맨 마지막 두 개인데, 여기서 여러분 함정에 많이 걸려 들어갑니다. 시험에 내면요. 자, 7번.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라고 할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단독주택 가격은 시장에서 P0로 변화가 없어요. 지금 수요량이 Q0예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 가격은 시장에서 변화가 없지만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싸 보여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상대적으로 싸 보이니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단독주택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지면 단독주택 가격은 상승한다. 상승. 맨 끝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걸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상승한다. 하락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서 함정을 넣는 거예요. 상승. 자, 30페이지에 공급. 자, 생산자 입장에서 공급이죠. 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또 유량 개념이에요. 생산자들이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 판매 능력을 갖추고 팔고자 하는 유효 공급을 말하고, 또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 부동산 공급은 뭐가 중요하다? 부동산 공급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차가 있다는 거.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갭, 시차. 시차. 시간적 갭 차이인데 시차가 존재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동산 공급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 자, 그리고 공급과 공급량은 다른데, 공급량은 또 2년 전 27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자, 생산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주어진 특정 가격, 예를 들면은 우리가 커피 한 잔의 가격 3,000원, 이 주어진 가격이죠. 주어진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우리가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공급량이다. 그래서 여러분, 커피 한 잔 가격이 3,000원일 때 팔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20개다. 그럼 20개가 공급량이에요. 그런데 공급은 우리 커피의 여러 가격,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커피 여러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급량 2년 전에 또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토지의 공급은 이미 배우셨는데,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서 이미 배우셨고,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으로서 물리적 측면에서 이 토지량은 증가가 안 된다. 이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하죠.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서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 이미 배운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자, 단기 공급 곡선을 보면은 시험에 또 한 4번 출제했었죠. 단기는 요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공급을 늘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데, 자, 기울기가 급할 때를 우리는 비탄력적. 근데 장기로 가면은 우리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해서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더 어떻게 돼요? 많아져요. 네? 많아지니까 가격이 또 하락을 하죠. 그래서 완만해요. 그래서 무슨 형태? 완만할 때를 탄력적.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 장기로 갈수록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기울기가 완만한 탄력적.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급에 있어서의 법칙으로 한번 갑니다. 31페이지에. 자, 수요의 법칙. 우선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자, 이 공급의 법칙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또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시장에서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요, 어떻게 돼요? 생산자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자 입장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좋아져요.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더 많이 팔려고 시장에 뭐를 늘리죠? 공급량. 비싸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공급량을 늘려요. 그런데 가격이 하락을 하면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가 되니까 공급량을 뭐 한다? 많이 팔수록 손해인데 공급량을 뭐 한다? 줄이는 거예요. 줄여.
그래서 수요와 다르죠. 수요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급은 생산자인데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경제 이론에서 플러스인데 플러스를 무슨 관계? 양의 관계다. 양의 관계를 비례 관계라고 해요. 플러스를 뭐라고 하죠? 비례. 마이너스는 반비례. 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공급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공급 곡선인데,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우리가 1,500만 원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Q0만큼 지금 공급을 A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당 분양 가격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오르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아지니까 공급량을 Q0에서 Q1만큼 더 늘리겠죠. 그러면 OP1일 때는 OQ1만큼 공급을 해요. 어느 점에서? 이 B점에서 우리는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A, B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점점 위로 향하네요.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오른쪽 위에다가 윗상, 오른쪽 위를 향할 향,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뭔다? 우상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지만은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자, 공급 양의 변화, 공급 변화가 나오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또 출제를 또 했었죠. 계속 또 출제되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 하시는 분 요령이 있을 거예요. 아,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에서 출제원들은 정답 질문을 거기서 묻는구나.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에서도 출제원도 또 정답 질문 묻는구나. 그럼 이런 데서 지문이 하나하나 뽑아도 그건 정답이 아니야. 그걸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 답 찾는 요령도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이제 문제 날 때. 정답은 어디서 묻는다? 이런 데서 묻는 거예요. 본 시험 가면. 10월달 가면은. 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자,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똑같죠? 공급량의 변화, 뭐가 변하죠? 가격이 변하는 거. 또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뭐죠? 불변. 가격은 변하죠. 그래서 가격만 변하고요. 가격 이외에 또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하는데, 단지 뭐만 변한다? 가격만 변한다. 자, 가격이 변했을 때 또 동일한 공급 곡선 상. 자, 여러분이 그 2년 전 27회 시험에 또 요 말을 그대로 출제했어요.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우리가 점이 이동을 했다. 이 지문을 그대로 출제했어요. 그러면 뭐죠? 그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우리가 점이 이동을 해요. 그랬을 때 우선 상이 나오면 무슨 변화? 양이 변한다. 2년 전에 또 출제된 지문. 작년에도 또 2개를 물었죠. 자, 그래서 공급의 변화를 보면은 가격은 변하지 않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변하지 않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합니다. 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공급 곡선 자체가 어떻게 한다? 이동한다.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다. 자체가 이동합니다. 자, 또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가격, 공급량이죠.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는데 가격은 변화가 없죠. P0에서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현재 Q0만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생산비가 절감해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동일한 가격 순에서 공급량이 더 많아져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건축비가 상승함으로써 동일한 가격 순에서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를 공급의 증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공급의 감소를 사용하는데, 자, 여러분 24회 시험에는 또 이렇게 출제했죠.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그 말은 공급의 증가 요인이 아닌 걸 찾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낼 땐 요게 낼 가능성이 높지. 공급의 감소. 네. 증가, 24회도 그렇고 26회도 그렇고요. 다 증가로 출제를 했었거든요. 지문상에. 감소가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또 요 얘기죠. 공급의 변화 요인. 자, 공급의 변화 요인, 즉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 또 공급의 변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죠? 기술이죠. 자, 기술 혁신에 따라서 건축 기술이 향상되면은 이전보다 어떻게 돼요? 원가가 절감이 돼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절감돼서 공급량은 이전보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자, 생산 요소의 가격. 자, 예를 들면 생산 요소인 노동에 대한 가격, 뭐 이런 건데, 자, 이런 것은 전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 비용이에요. 생산 비용. 자, 그러면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한다. 즉,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면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이전보다 공급량이 줄어들죠. 공급의 감소 요인이죠. 자, 그리고 건축 원자재 가격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도 이 자재의 가격이 많이 나오는데, 자, 건축 자재에 있어서의 가격이 상승을 한다. 상승을 하면은 또 뭐가 오르는 거예요? 건축비가 오르는 거지. 자, 건축비가 또 상승을 해요. 그럼 이전보다 건축비가 상승하면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공급의 감소가 되고,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해서 이전보다 공급이 많아지죠. 건축 자재의 가격도 또 우리가 자주 출제를 하죠. 자, 그리고 주택, 건설 업체의 수. 여러분 24회 시험에도 나왔고요. 또 작년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주택, 건설 업체의 수가 증가하면은 이전보다 당연히 공급도 뭐야? 증가하죠. 작년 시험에 공급의 변화 요인에 주택 건설 업체의 수가 나왔어요.
자, 주택 건설 업체 우선 확인해야 되고, 또 공급자, 생산자들의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기대. 자, 6월 1일. 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죠? 자, 정부가 6월 1일부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가격을 규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규제를 받기 전에 현재 공급을 늘려야 돼. 건설업체는 현재 비싸니까, 현재 가격이 비싸니까 현재 시점 공급이 증가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실시되기 전에 밀어내기 분양이 되든 안 되든 그래 밀어내버려요. 왜? 나중에 할인을 하든 뭐든 하여튼 밀어냅니다. 그런 것을 실제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 사례 같은 걸 잘 보셔야지.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 근데 여기 시험에 내면요, 요걸 꼭 생각을 안 하시대. 네? 항상 이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의 공급에 영향을 준다는 거. 자, 그리고 보조금이 있거든요. 공급 면에서 또 보조금 같은 게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 우리 철강 보면 보조금 때문에 말이 많죠. 미국에서 보조금들, 특히 어떤 보조금? 네? 우리 가격 차별 하잖아요. 네? 우리 경제학 보면 가격 차별, 1차, 2차, 3차 무슨 가격 차별인데, 특히 전력용 용금에 대해 가정용, 산업용 가격 차별을 해요. 그게 미국에서는 뭘로 본다? 보조금으로 보고 어떻게 돼요?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철강 수출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고 뭐다? 보조금 지급하지 말라. 그러니까 산업용 전격을 뭐 하라? 가정용과 똑같이 받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 얘기예요. 그냥 보조금. 그냥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생산비가 절감이 돼요. 생산비가 이전보다 줄어드니까 당연히 공급이 더 많아지죠.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대출금리 같아야 돼요. 여러분이 대출. 자, 여러분이 주택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또 뭐가 높아져요? 이자 부담이 이전보다 높아지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은 뭐죠? 수익성. 건설 업체 입장에서 수익성이 줄어들지. 이자 부담이 더 높으면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자, 법인세와 같은 세금이 또 인상이 된다. 자, 우리가 2% 올랐죠? 세금이 인상되면 또 이전보다 또 뭐가 높아져요? 세금 부담이 높아지죠. 높아지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납부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또 공급은 이전보다 줄어든다. 자, 세금이 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자, 또 규제가 있거든요. 규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죠? 지역지구제인데, 지역지구제라든지 또 개발 행위 허가에 따르는 규제. 예? 이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이게 강화가 된다. 예? 또는 용도, 우리 토지용 규제 또 대표적 수단인 지역지구제 규제가 강화가 된다. 강화가 되면은 공급이 어려워요. 예? 공급이 어려우면은 뭐가 된다? 예? 비탄력적이 되고. 만약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완화되면 이전보다 공급이 더 쉬워진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냐. 규제입니다. 요거 규제. 이런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대체제. 대체제와 또 뭐죠? 보완제. 있었어요.
자, 여러분 주택 가격이 올라서 건설업체의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은 그 주택 지을 땅 주거용지 공급도 뭐 한다? 증가하죠? 예, 그런 건 상식이에요. 그런 거. 예? 어떤 분은 이제 우리 경제론 공부하는데 암기를 해버리면요. 예? 이해하고 암기하면은 잊어버려도 생각이 나는데 암기하면은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틀려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우선 출제를 또 우선 하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한번 다시 42페이지로 가시면은 9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가용 생산 요소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급이 변화가 없어요. 비탄력적입니다. 기울기 급한 비탄력적. 자, 10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요거는 뭐냐? 공급의 법칙을 나타냅니다. 공급의 법칙. 자, 11번.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 자, 부동산 가격이 변화. 요것이 변했죠? 지금 뭐가 변했다? 가격. 해당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 이 얘기죠.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A점이 이렇게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공급량이 변화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이렇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이렇게 점이 뭐한다? 이동.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합니다. 11번은 뭐에 대한 설명? 공급량의 변화에 대한 설명. 12번. 주택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이유는 우측 이동은 공급의 증가입니다. 자,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이 증가하죠. 자, 새로운 건설 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가 절감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집니다. 공급의 증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져요. 증가.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은 이자 부담이 낮아지죠.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 자, 12번이 정답인데 12번 정답이 틀린 얘기죠. 그 주택 그 맨 마지막이 틀렸는데, 자, 공급 곡선이 주어졌거든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자, A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면 공급의 법칙에 따라 주택 공급량은 감소하는데, 이 A점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A점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B점을 이동해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해요.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맨 끝에 주택 가격 하락, 여기 틀렸죠. 맨 끝에 거는 공급의 증가가 아니죠. 공급량의 변화입니다. 13번.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토지 이용 규제가 엄격해지면은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 더 비탄력적. 자, 여러분, 엄격해지면 공급이 안 돼요. 안 되면 비탄력적. 공급이 이전보다 쉬워지면 탄력적. 맨 끝에 비탄력적이 포인트. 자, 14번.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다. 자, 여러분,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것은 공급이 이렇게 불변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고정되어 있죠. 완전 비탄력적인 무슨 형태? 수직선의 형태가 될 때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얼마? 제로. 작년 시험에도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제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빨리
공급 곡선이 뭐다? 수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44페이지에 15번. 요거는 뒤에 가서 또 배울 텐데, 자, 우선 그림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급하면 비탄력적,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탄력적. 자,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지금 최초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최초의 균형인데 지금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비탄력적일 때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해요. 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많이 상승하고, 탄력적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이렇게 적게 상승해요. 그러니까 뭐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탄력적 밑줄, 더 크게 밑줄. 탄력적일 때는 뭐야? 탄력적일 때는 더 작게 상승하고 비탄력적일 때는 더 크게 상승하죠. X. 여러분 그 지문 있죠? 이제 요거 하나 배우는데 뒤에 가서 또 3개 더 배웁니다. 3개 더 배우는데 요거 원래 출제 1순위예요.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하여튼 시험에 출제가 1순위 되는 건 잘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에 앞에 과자 없애면 그냥 수익가격 탄력성. 앞에 과자가 뭐 이상하게 뭐 붙었네요. 자, 17번 탄력성이죠. 탄력성부터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